겉에 기름만 싹 잡아주는 다크서클 커버 효과가 되게 좋아요. 본인만 딱 느끼는 정도거든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시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파우더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먼저 제 앞에는 지금 파우더가 총 14가지 정도 놓여 있어요. 가능하면 제가 많은 파우더를 오늘 얼굴에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 목표는 오늘 이렇게 한쪽씩 해가지고 최소 6개 정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좋은 파우더들 소개드리고 나머지 파우더들은 구두로라도 꼭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우더를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내가 어떤 목적으로 파우더를 구매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파우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은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기름종이 역할. 그러니까 유분을 잡는 그 역할을 위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파우더가 조금 파운데이션 쿠션을 오래 유지시켜주게 도와줬으면 한다 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결 커버 의 목적으로 파우더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분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사람이 당연히 모공이라든지 울퉁불퉁한 요철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모공하고 요철을 조금 더 파우더로 매끈하게 메워서 피부가 좀 더 결감이 예뻐 보이게 하려고 파우더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톤업 효과입니다. 파우더 중에서 투명한 것도 있지만 컬러가 들어가 있는 화사한 그런 파우더도 존재하잖아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발랐을 때보다 파우더를 바르고 나서 그 뒤에 좀 더 화사해 보이고 싶다 해서 파우더를 구매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 목적별로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맨 얼굴 상태인데요. 동일한 파운데이션에서 비교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을 빠르게 바를 건데 너무 결 커버 효과가 좋은 걸 쓰면은 보시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보다는 평균적인 중간 정도의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많은 파운데이션 중에서 고민하다가 가장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에스테로더 파운데이션을 오늘 모든 파우더 보여드릴 때 도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계속 지우고 바르고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홍조가 좀 심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놔둘게요.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을 발라놓은 상태고요. 오늘 오랜만에 바르니까 좀 좋긴 하네요.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메이크업 포에버의 UHD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프레스드 압축 타입도 있고 가루 타입도 존재해요. 두 개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약간 더 응축되어 있어가지고 휴대하기가 좀 더 편하고 화장대에서 가루 날림이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아무래도 가루로 굉장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공이라든지 결 커버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름종이 역할로 괜찮고 이거는 기름종이 겸 모공 블러 효과가 좀 더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가 제일 모공 블러 효과가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프라이머 추천 영상 했을 때 파우더도 원하시면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프라이머로 모공을 메꾸고 싶지 않은데 모공하고 요철 커버를 좀 잘 하고 싶다 했을 때 완전히 그냥 정석으로 가루 파우더와 그냥 면 퍼프 조합으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송하게 유지가 되고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특징은 원래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결광을 심하게 매트하게 만들어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영상 촬영 같은 거 한다든지 했을 때 약간 좀 하루 종일 잘 유지돼야 된다 했을 때 이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요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는 좀 가볍게 하고 싶을 때 필리밀리 이 파우더 브러쉬로 발라주고 유분을 잘 잡고 싶을 때는 디오브 파우더 브러쉬로 해줘요. 이거 좀 더 내추럴하고 얘가 약간 더 꼼꼼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엄청 투명하고 가볍게 겉에 있는 유분감을 싹 걷어내주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약간 모공하고 요철 커버 효과가 있어요. 이쪽이 더 좋긴 하지만 이쪽은 좀 깨끗하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 기름종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1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가 계속해서 리뉴얼이 조금씩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최근 압축 파우더가 기름종이 효과가 가장 탁월했어요. 모든 브랜드 중에서 가장 깔끔 깨끗하게 기름종이 효과가 된다고 저는 느꼈고 겉에 기름만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 버전보다는 저는 수부지, 지성 피부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건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UHD 파우더 이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9 버전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덜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온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드가 유분을 좀 더 기름종이 같이 잘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약간 더 건조해졌다고 건성분은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깔끔하고 휴대하기가 편해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는 일단 1순위로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드 파우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공 커버는 UHD 파우더가 짱이에요. 둘 중에서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 진짜 유명한 만큼 그 값을 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파우더고요. 지우지 않고 보여드릴 수 있는 파우더가 하나 생각났어요. 바로 샹테카이의 페탈이라고 하는 파우더인데 컬러가 약간 밝아요. 좀 이렇게 화사함이 있거든요. 약간 밝아져요. 이 샹테카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다크서클 커버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크서클을 물론 컨실러로 가려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안구가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그늘이 져가지고 컨실러로 가려도 좀 꺼져 보이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뭔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면퍼프든 스펀지든 이런 걸로 이렇게 눈 밑에 약간 어두운 부분에다가 해주면은 전 근데 여기 꺼진 느낌이 많진 않아가지고 지금 그 비포 앤 애프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코 옆 블러 효과 이런 것도 좋아가지고 샹테카이는 눈 밑 꺼짐하고 다크서클이 개인적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다크 커버를 눈 밑 어두운 커버를 잘해주는 파우더를 못 봤고 그리고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건성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쓰기도 괜찮아요. 뭐 부분으로 써도 되고 전체를 써도 되고 하는데 지성인 저에게는 기름을 잡아주는 힘이 메이크업 포에버보다 좀 약하다고 느꼈어요.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너무 좀 아까워서 저는 다크 커버 용도나 약간 메이크업 서비스 할 때 좀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고 건성은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중건성 같은 경우에는 화사하면서 유분 잡는 그런 용도로 샹테카이 파우더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준다는 그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대체가 불가능한 파우더가 샹테카이의 페탈 파우더고요. 페탈이라는 이름처럼 약간 톤업이 되면서 살짝 자연스럽게 핑키 피치한 색감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다크 하는 분들에게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건조하지 않아가지고 눈 밑에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동일한 파운데이션으로 발랐고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나 프레스트 파우더가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좀 더 나는 부담 없이 팍팍 쓸 수 있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국내 브랜드 파우더 좋은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같이 모공 커버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라든지 아니면 바닐라코 파우더 같은 걸로 모공하고 요철을 커버를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많이 비슷한 거는 라네즈 네오 파우더예요. 라네즈 네오 파우더가 진짜 편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중간에가 이렇게 막이 씌워져 있어서 이거는 라네즈에서만 나오는 그 기술일 거예요. 가루 날림이 화장대에서 없어서 정말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품력도 너무 우수해요. 메이크업 포에버 가루 파우더의 대체로 라네즈 네오 파우더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메이크업 포에버가 좀 더 투명한 그런 제형이고 라네즈 네오 파우더가 투명하긴 한데 기름을 잡는 힘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지성분들에게는 네오 파우더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약간 수부지라든지 그냥 모든 타입에게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가 상대적으로 좀 더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뭘 발라도 파우더가 좀 쉽게 유지가 안 되면서 화장이 빨리 무너지고 기름이 번들번들한다. 특히 여름에는 더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정말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네오 파우더를 추천드리고 싶고 여기 안에 민트색 이런 파우더, 면 파우더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파우더 퍼프를 계속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석의 면 퍼프를 이용을 하면은 모공하고 요철 커버하고 유지력이 최대치로 높아져요. 클래식하게 이렇게 파우더를 발라주면 그리고 만약에 나는 면 퍼프로 하면은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하면은 요거 비오브 파우더로 하면은 깔끔하게 또 덜 건조하게 그렇게 파우더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최대치로 지속력을 높이고 싶고 모공 커버 같은 거 잘 하고 싶다 하면은 라네즈 네오 파우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성분들은 건조하실 수 있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보다 라네즈 파우더가 입자가 약간 더 커요. 지성분들 유분을 더 잘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좀 많이 바르면은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은 위로 떼굴떼굴 파우더 입자가 굴러다니는 게 가끔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을 좀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유분을 잘 잡아주니까 그냥 소량만 도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성에게는 네오 파우더를 오늘 보여드리는 파우더 중에서 유분감 잡는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름철에 진짜 최고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드 같이 나는 기름 종이 같이 깔끔하게 겉에 유분만 부담 없이 좀 걷고 싶다 잡아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에스쁘아의 프레쉬 세팅 파우더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이가 뭐냐면 메이크업 포에버 쪽이 좀 더 유분을 잡아주는 힘이 강하고요. 에스쁘아 쪽이 극도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건성이나 중성분들이나 파우더 제형이 텁텁하게 이것도 텁텁하진 않지만 파우더 제형이 위에 올라갔다는 티가 진짜 1도 안 나면서 정말 결만 살짝쿵 잡아주고 싶다 했을 때 극도로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유분이 올라왔을 때 수정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안에도 이렇게 퍼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입자가 엄청 고우면서 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깨끗하게 티 안 나게 수정용이라든지 마무리로 하고 싶을 때 괜찮고 그 대신 지성분들에게는 약간 잡아주는 힘이 조금 모자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성이나 중성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최대치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했을 때 에스쁘아 이번 파우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전 요거는 수부지나 지성분에게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유지력이 중요한 사람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투명한 결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 중건성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허옇게 뜨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투명하게 겉에 있는 유분만 싹 걷어내줍니다. 톤업 효과가 좀 있는 화사해 보이면서 약간 진주 같은 살짝의 광택감이 더해진 그런 파우더를 추천드릴 건데요. 제 최애 파우더예요. 겔랑의 메테오 리트 컴팩트 라이팅 파우더이고 2호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이 있으면서 하이라이트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손등에선 잘 안 보이는데 살짝 톤업되는 그 효과가 있으면서 그 진주 광 중에서 안으로 머금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요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맑고 깨끗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우더 중에서 가장 화사하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저는 파우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이걸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유분을 잡는 힘이 약간 약해요. 그래서 기름을 좀 잘 잡아줘야 되는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 그런 파우더들이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때문에 이게 화면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본인만 딱 느끼는 정도거든요. 나만 알 수 있게 원래 내 본연의 피부 톤이 되게 맑으면서 화사한 것 같은 느낌을 내줘요. 원래 겔랑 같은 경우에는 구슬 타입의 하이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구슬 타입 하이라이트가 펄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면은 약간 전 개인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가끔 좀 부어 보이기도 한다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하이라이트 컴팩트 같은 그런 느낌이고 펄감이 딱히 도드라지지 않아서 진짜 예뻐요. 화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이것도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름을 잡는 힘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의 저렴이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국내 브랜드의 컬러 파우더를 믹스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겔랑 파우더에도 4가지 색상이 들어있잖아요. 흰색, 녹색, 보라색, 핑크색. 그래서 저는 입큰의 파우더 중에서 아시안 컬러 커렉팅 블러 팩트가 있는데 이거 2개를 섞어서 파우더링을 한다든지 유분을 좀 잡으면서 화사한 톤업 효과를 좀 같이 내고 싶을 때 그리고 루나 블러 파우더 있거든요. 이게 약간 핑키예요. 좀 흰기 핑키 이런 느낌이라서 요거를 이렇게 다 섞기도 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약간 요렇게 2개를 섞기도 하고 요렇게 2개를 섞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컬러가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딱 봐도 컬러감이 좀 있잖아요. 루나의 약간 핑크 파우더가 그런 인공적인 느낌을 중화시켜주면서 톤을 잡아주면서 아까 겔랑보다는 좀 더 유분을 더 잘 잡아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요거가 이제 취향에 따라서 꼭 3개를 다 사야 되는 건 아니고 가지고 계신 약간 파우더랑 이런 컬러 파우더를 믹스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입큰 아시안 그 블러 파우더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저렴이 버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냥 정품 이큰이라서 가격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니 사이즈로 5,000원인가? 이렇게 작게 녹색이랑 보라색 나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같은 데에서 나온 자매 브랜드라서 2개의 제품력이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라벤더나 아니면 그린이랑 아니면 저처럼 겔랑 그런 파우더 같이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저렴하게 근데 유분하고 요철 커버는 좀 더 되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겔랑이 좀 더 투명한 느낌이 있고 여기 이큰이나 루나 같은 게 좀 더 색이 겉으로 보여지는 느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인공적인 느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파우더들도 이제 기호에 따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겔랑의 좀 그 대체품으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 나스의 스타더스트라고 하는 라이트 리플렉팅 프리즈마틱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하이라이트하고 이것도 파우더하고 같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손등에서 보이진 않는데 약간 뽀샤시하게 화사해지고 정말 진주에 들어가 있는 다채로운 색상같이 색상이 오묘하게 믹스되어 있어서 이거가 주는 내추럴한 화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상 이런 거 나중에 일본에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는 이거가 조금 이렇게 약간 민트 빛깔이 섞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미지근 웜한 느낌? 근데 약간 하늘색 버전도 일본에는 나스 신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색 버전 같은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쿨톤 분들이 하얘 보이고 싶을 때나 톤업 효과를 좀 더 바라는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고 저한테는 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게 찰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미세한 펄감이 숨어 있는데 그 펄감이 티가 나지 않게 겉에 있는 유분을 가볍게 코팅을 시켜주면서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진주 스타일입니다. 겔랑이 약간 더 톤업 효과가 있고요. 나스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하게 또 이 친구도 톤업 효과가 있어요. 겔랑의 가격
때가 제가 알기로는 더 높거든요. 그래서 겔랑의 대체품으로 찾고 계신다면 저는 나스 쪽도 되게 괜찮아요.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되게 맑은 진주 느낌으로 파우더 처리하면서 뭔가 톤업 효과까지 같이 내고 싶을 때 이렇게 좀 컬러감이 있는 마블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게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광택감을 훼손시키지 않아서 마음에 들고요. 지금 보니까는 이 화면상으로는 겔랑이 좀 더 파운데이션 고유의 광을 더 지켜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맑게 요거가 약간 더 깨끗한 속광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보이는 그 장점들이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철하고 모공 커버 효과는 나스 쪽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이 겔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투명한 약간의 광택감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러워서 모공 요철 커버 효과가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보면은 결감 표현에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두 제품이에요. 진주의 느낌이 이거는 투명한 그런 느낌이라면 진주 느낌이 간접적인 느낌으로 나오는 거가 아워글라스 파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얼굴에 발라보지는 않을 건데 사진을 첨부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아워글라스 파우더가 색상별로 이번에 신상으로 베니쉬 파우더가 나왔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약간 미네랄 파우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속에 너무 건조하진 않으면서 유분을 더 잘 잡아주면서 모공하고 요철 커버 효과도 좋고 뭔가 속광 같은 간접적인 그런 붓이 나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는 뭔가 여름 소프트나 가을 소프트나 아니면은 여름 라이트 밀키 타입 같이 단정하면서 깨끗한 느낌의 간접광, 보송함 이런 걸 원하셨을 때 물론 모든 계절에 다 괜찮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겨울 소프트 타입에게도 맑은 느낌 내고 싶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베니쉬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상아빛의 트랜스루센트인데 약간 홍조 있는 저에게는 톤업 효과가 더 좋으면서 홍조를 살짝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었고 이거는 약간 내추럴하게 화사한 트랜스루센트 라이트라고 좀 상대적으로 이게 상아빛이라면 핑크 베이스의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화사했어요. 이거 한번 바르고 밖에 나가면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수정용으로 들고 다닌 적은 없고 되게 좋았던 게 랑콤 땡이돌 파운데이션이랑 이거랑 궁합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가볍게 브러쉬로 처리를 하면은 다른 파우더로 처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단정해 보이면서 모공 뽕뽕뽕 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텁텁하게 건조하지도 않게 좀 뭔가 피부가 숨쉬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혹시 집에 랑콤 땡이돌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베니쉬 파우더가 진짜 궁합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워글라스에 원래 베일이라고 하는 가루 파우더가 존재하거든요. 건조하시면서 약간 연령대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클래식하게 메이크업 하기에 괜찮은 건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우더이고요. 이제 시니어 연령대로 갔을 때 유분감 있는 파운데이션을 써야 되는데 건조하니까 근데 그냥 파운데이션까지만 놔두면은 오히려 주름 부각이라든지 팔자 부각이라든지 이런 게 더 돼서 파우더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잡아주기에 되게 좋고 근데 화장대에서 가루 날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다 하면은 이걸로 이제 건성분도 대체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베니쉬는 건성이나 지성이나 다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점 해도 져가고 있고 저도 상태가 약간 달라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우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파워 패브릭 그 파우더를 구매를 해왔어요. 알마니 특유의 그런 디자인이고 이게 두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투명하고 화이트로 보이는 색상이고 아무 색도 없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 1호인데 약간 내추럴한 그런 스킨톤이에요. 제가 매장에 물어보니까 투명한 거가 훨씬 더 많이 팔리긴 한대요. 그래서 본인 톤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고 약간 기름종이 같이 유분 잘 잡고 싶은데 메이크업 포에버보다는 좀 덜 건조하게 유분을 잡고 싶으면은 이거 투명 버전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약간
약간 구매력이 있는 뭔가 30, 40대 여성분들에게는 뭔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스킨톤을 선택했냐면 아르마니가 옛날부터 파우더를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압축 파우더를. 근데 이렇게 스킨톤이 들어가 있으면은 모공하고 시각적인 커버 효과? 약간 요철 커버 효과가 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극도로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투명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처럼 약간 붉은기가 있으면서 울퉁불퉁한 요철을 좀 더 시각적인 커버를 원한다. 커버 그 정도가 좀 더 얘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투명해 보이는데 색이 많이 보인다든지 하진 않은데 올리면은 투명보다 좀 더 커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안에 있는 내장 퍼프도 되게 잘 만드는데 한쪽은 유분을 잡아주는 기름종이 같은 그런 스펀지 같은 파우더 면이고 한쪽은 좀 더 결을 보소하게 조금 더 매트하게 메워주는 이런 극세사 퍼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극세사 퍼프를 이용을 해볼 거고요. 저도 오늘 지금 구매해서 처음 발라보는 거라서 엄청 기대가 되는데 구매를 했다는 거는 돈값을 한다는 거 있죠? 이게 요철하고 모공 커버를 극도로 자연스럽게 해줘요. 왜 여러분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은 정말 10년째 많은 타입 상관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 표현이 예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같이 가요. 파운데이션 맛집이 파우더 맛집이기도 해서 메이크업 포에버하고 겔랑하고 아르마니하고 디올 이런 데가 또 컴팩트 스타일의 파우더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디올은 왜 제가 안 보여드렸냐면 디올은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가 개인적으로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가 좀 더 커버력이 높고 그리고 좀 덜 건조하게 커버리지 있는 그런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 원하시면은 디올 스노우 컴팩트인가? 그거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약간 반투명한 그런 제형이라서 커버리지가 단정 깨끗하게 나와서 깔끔한 느낌을 줘요. 광택이 없어지면서 내추럴한 스킨톤이니까 이쪽에 비해서는 뭔가 이쪽이 차분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뭔가 되게 심하게 톤 다운이 된다든지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홍조가 여기 약간 남아있었는데 이게 진짜 커버리지가 높진 않지만 약간의 붉은기를 좀 잡아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실크 같은 벨벳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극세사 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알마니 파워 패브릭 컴팩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우더들이 대체적으로 건조하지가 않고 섬세한 피부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렴이로 파우더 컴팩트 약간 유분 잡아주면서 단정 깔끔한데 건조하지 않게 하고 싶으면 그 제형의 섬세함에는 좀 비할 때가 안 되겠지만 3CE의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도 정말 곱고 너무 건조하지 않고 시간 지나서 수정용으로 덧발랐을 때에도 텁텁해지지 않아서 정말 잘 만들어진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저렴이로 좀 대체해보고 싶다 하면은 3CE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색깔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어하고 클리어 라이트하고 소프트 미디움 가지고 있어서 23호에서 25호는 소프트 미디움 추천드리고 싶고 좀 밝은 거 원하시면 페어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처럼 홍조가 있으면서 약간 시각적인 커버 효과를 원하신다면 톤 상관없이 17호부터 23호까지 클리어 라이트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정판 에디션이라서 케이스가 조금 다른데 지금은 전부 다 실버 케이스로 판매가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각적인 커버 효과가 있어요. 페어보다. 근데 나 무조건 밝아지는 거가 1순위다 하면은 페어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3CE 파우더도 정말 잘 만들어진 약간 수정용 겸 마무리로 깔끔 단정하게 할 수 있으면서 안 건조한 그런 컴팩트 파우더예요. 얼굴에 테스트하는 걸로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유명했던 샬롯 틸버리의 압축 파우더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피니쉬 페어 컬러 약간 화사한 컬러 요거를 보여드릴 건데 뷰티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시는 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러 효과가 있어요.
약간 피부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매끄러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블러 효과가 있으면서 특히 페어 컬러가 조금 더 밝기 때문에 피부 톤이 내추럴 21호, 22호, 23호 뭐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그런 한국인에서부터 약간 중명도에서 저명도인 분들이 특히나 발랐을 때 화사해진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3호에서 17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화사해진다는 효과는 안 느껴지고 그냥 본인 피부 톤이랑 똑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마네킹 같이 결점 없는 그런 피부 표현을 원하면은 저는 그냥 필리밀리 파운데이션 스펀지나 파운데이션 바르는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쪽쪽쪽쪽 발라주기도 해요. 그럼 건조하지 않게 샥 매끄럽게 메워지거든요. 물 먹인 스펀지로 해도 괜찮아요. 고소한 걸로 해도 되고 그 유튜버 민스코님이 메이크업 포에버 가부키 파우더랑 궁합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부키 파우더가 아니라 사실 파운데이션 브러쉬? 로 이용을 할 건데 약간 가부키 파우더랑 좀 비슷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엄청나게 촘촘한 그런 스타일의 브러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살짝 촘촘한 브러쉬 면에다 머금은 다음에 여기 모공하고 요철 있는 데에다가 살짝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세분화돼가지고 모공하고 요철 사이사이를 다 메워줘요. 그래서 정말로 스노우 필터나 아니면 포토샵으로 블러로 밀어버린 것 같이 비현실적으로 피부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우더는 증명사진을 찍는다든지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한다든지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게 있었을 때 가장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블러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모공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을 했을 때 요철하고 모공 커버 효과가 최대치로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알마니처럼 입자가 정말 곱고 섬세해요. 그렇지만 저는 지성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유분을 잡는 힘이 모자라요. 블러 용도로 사용을 하지 기름을 잡는 용도로는 조금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수부지나 지성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는 이유는 오로지 블러 느낌으로 사는 거고 유분 잡는 거는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명 파우더로 좀 더 보완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건성이나 중성이나 약간 건조한 그런 복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된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저렴이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바웃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예요. 이것도 약간 블러 시켜버린 것처럼 특히 이 코 옆에 팔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름 잡는 힘이 좀 더 좋으면서 의외로 그 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속건조를 많이 유발시키진 않는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샬롯 틸버리 파우더 가격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좀 더 결점 없는 스노우 필터로 돌린 것 같은 그런 블러 효과를 내면서 이것보다 약간 더 유분을 잘 잡고 싶다 하면은 어바웃톤 파우더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호 라이트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코 옆에다가 했을 때 들뜨지 않으면서 코 옆에 붉은기 같은 거를 살짝 잡아주면서 절대로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차분해지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2호 정도가 평균적인 한국인에게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코 옆이라든지 팔자를 뭔가 블러 했을 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뭔가 하얘지는 거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난 무조건 톤업이 되는 파우더가 나에게 유리한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호 페어를 구매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2호인데 하얀 거가 더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1호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냥 왔다 갔다 사용을 하기는 해요. 둘 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파우더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파우더가 너무 많아지니까 뭘 사야 될지 또 결정장애가 오실 수 있어요. 일단은 지성분들이 유분을 잡으면서 모공 커버를 하고 싶다 하면은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나 아니면은 압축이나 요거를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백화점 브랜드 말고 국내 브랜드로 어바웃톤이 유분도 잘 잡아주면서 블러 처리도 되고 약간 전천후로 다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어바웃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부지 복합성이나 건성분들이 기름을 깔끔하게 잡고 싶다 하면은 메이크업 포에버도 괜찮고 나는 진짜 극지성인데 기름 종이 효과를 강력하게 원해
하면은 라네즈의 네오 파우더가 오늘 보여드린 파우더 중에서 가장 유분을 보송하게 잘 잡아주면서 메이크업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약간 덜 건조한 게 베니쉬 파우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쉬 파우더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약간 간접적이고 우아하고 고급진 그런 느낌의 살짝 이렇게 진주 같은 그런 텍스처를 만들어줘요. 근데 막 불어 보인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속력 좋으면서 속당김 없어가지고 괜찮고요. 건성분들 피부가 당기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잡아주고 싶다 했을 때 알마니 파워 패브릭도 괜찮고요. 참 진짜 이거는 타입 상관없이 괜찮아요. 되게 그냥 레스팅 실크 텍스처를 파우더에서 구현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냥 알마니 파워 패브릭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덜 건조하면서 조금 블러 효과까지 내고 싶은 건성분들에게 샬롯 틸버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중성이나 지성분들 모든 타입이 사용할 수 있는데 건성부터 중성, 복합성 분들까지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유분이 많이 나와서 쉽게 무너지는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포에버나 아니면 뭔가 다른 피지를 잡는 파우더를 혼용해 주시면 좀 더 시너지를 내실 수가 있어요. 건조하지 않으면서 블러 효과, 요철 모공 커버 효과를 내주는 걸로는 샬롯 틸버리가 결 커버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도 결 커버 효과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두 개가 약간 막상막하네요. 근데 얘가 더 깔끔한 느낌? 얘가 약간 더 내추럴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극도로 자연스럽게 깔끔한 기름종이 느낌으로 유분을 건조하지 않게 잡고 싶다 하면은 신상으로 나오는 에스쁘아의 프레쉬 세팅 파우더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특히 중성이나 아니면 건성이나 수부지더라도 더 이상 더 건조해지면 안 돼 하는 분들이 수정용으로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요 눈 밑에나 아니면은 요런 데에 어두움이 있어가지고 그 그늘감을 약간 하이라이트 효과를 좀 주면서 다크서클 커버를 하고 싶어 하면은 샹테카이의 페탈 파우더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건성분들이 약간 화사하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 파우더 처리하는 용도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웜 라이트라든지 봄웜 소프트, 여름 라이트, 봄 브라이트, 맑음이 중요하고 영한 느낌이 중요한 깨끗한 그런 느낌의 화사함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겔랑의 하이라이트 겸 파우더 느낌 2호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깨끗하면서 살짝 하이라이트적인 느낌을 자연스럽게 주고 싶을 때 이게 조금 더 간접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요. 나스의 스타더스트 라이트 리플렉팅 프리즈마틱 파우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거가 약간 겔랑의 저렴이로, 이것도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구매하시기에 조금 약간 카테고리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파우더 추천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는 약간 지속력이 높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추천으로 찾아뵈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블러셔 추천으로 찾아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약간 스케줄 보고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